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은 20년이 걸려 개발한 첨단 레이더를 불과 수년 만에 개발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한국이 개발한 첨단 레이더들인데요. 한국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진국들의 고물 레이더를 수입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최정상급 레이더를 만든다는 사실에 많은 나라들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순수 국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레이더는 육, 해, 공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력한 눈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레이더 기술에 기겁하며 경기를 일으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5년 전에 레이더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양자 레이더의 개발을 성공했고, 이 레이더는 탐지 능력이 100km가 넘는다며 대한민국의 양자 레이더로는 감히 중국에 비빌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허풍과 달리 전문가들은 중국산 레이더의 실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자랑하는 레이더 성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양자 레이더가 워낙 첨단 장비이다 보니 이를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포병 레이더부터 양자 레이더까지 대한민국이 개발한 신형 레이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무기체계에서 최첨단 공격미사일보다 더 우선시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인데요. 지금 현대전장은 레이더 성능에 따라 그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현대전장에서 레이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한국은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레이더 국산에 매진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레이더가 미국산 레이더보다 훨씬 부족한 성능인데 그 돈으로 더 성능 좋은 미국산 레이더를 구입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분명 현 시점으로만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더 좋은 성능의 장비를 구매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레이더를 공급해주는 제조국의 갑질에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그만큼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산무기를 국산화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장은 이런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첨단 레이더를 쉽사리 파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전에서 스텔스기의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3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117 나이트호크 전투기가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스텔스 성능은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현재 미군의 전투기인 F-22는 새보다 더 작게 탐지될 정도로 은폐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할 신형 레이더 개발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중국만 보더라도 제니식과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런 스텔스기까지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데요. 따라서 레이더 기술은 효율보다는 효과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반드시 국산화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 가능한 양자 레이더를 국산 기술로 개발해 성공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원리는 기체 설계와 특수도료를 이용해서 전파를 흡수하고 편향시켜 재래식 레이더로는 탐지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러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양자 레이더인데요. 양자 레이더는 기존의 재래식 레이더가 전파를 방출하는 것과 달리 양자 레이더는 양자 에너지를 광자 단위로 쪼개서 광자쌍을 이용해서 표적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출력이 매우 낮아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탐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 레이더 실전 배치는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과거 중국은 지난 2016년 양자 레이더의 개발 완료를 선언하면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고성능 양자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이 개발한 양자 레이더가 절대 중국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며 오만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산 레이더가 허풍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자면 레이더의 운영 온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전자가속기의 초전도 코일이 일반적인 온도에서 작동하지 않고 절대 용도에 가까운 온도에서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말들이 다름 아닌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제기술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배치한 양자 레이더들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전자가속기의 초전도 코일을 낮은 온도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중국은 그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중국이 개발한 양자 레이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주체로 양자 레이더의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아직은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에서만 양자 레이더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탐지거리 증대와 함께 레이더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설계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행히 문제 해결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광자상 문제를 해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양자 레이더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초유의 관심을 받는 것은 기존의 레이더로는 보이지 않던 스텔스 표적까지도 정확하게 탐지해낼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얽힌 양자가 생성되는 비율이 전체 양재 제곱근의 비율로 감소하는 양재 특성 때문에 표준 양자 한계라는 문제로 모든 국가가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하이젠베르크 한계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연구진이 양자 광원 소재의 광자상 생성 비율을 높이고 전파 손실을 낮추며 신뢰도를 높이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스텔스기를 탐지 가능하며 빠른 속도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레이더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실험 연구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에이사 레이더 같은 첨단 소자 레이더조차 대체할 수 있는 막강한 레이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기술을 전해드리면 너무 뜬구름 잡는 미래 무기 같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실전 배치한 TPQ-74K는 레이더 개발 강국인 스웨덴 사부사로부터 기술을 제휴받아 개발을 시작했고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해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지라갈륨 A사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제선상에서 탐색빔을 운용하다가 적 포탄을 탐지한 순간부터 포탄을 추적하는 확인빔을 조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포탄의 이동을 감시와 함께 탄도를 역으로 추적해 포격 원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약 70km의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형 대포병 레이더 TPQ-74K가 배치되면서 구닥다리 대포병 레이더는 점차 퇴역 수순을 밟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대포병 탐지 능력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약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분석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구형 대포병 레이더 TPQ-36, 37은 각각 탐지거리가 24, 50km에 불과하고 견인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탑재형인 TPQ-74K보다 생존성 측면에서 더 불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 대포병 레이더가 도입되면 탐지거리와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육상용 레이더만 신경을 쏟은 것이 아닙니다. 차세대 군함을 위한 A사 레이더로 구성된 MFR 레이더의 개발도 성공했습니다. 각각 KF-21 전투기와 울산급 배치3 호위함 등에 탑재되어 기존의 레이더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A사 레이더에 대한 정보는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해군용 A사 레이더는 많이 접하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사란 기존의 재래식 레이더와는 달리 전파 발신기를 가까운 거리에 여러 개 배치해 발신기에서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지는 전파를 송신해 전파의 방향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발신 장치를 대량으로 넣고 위상차를 조절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전파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 배열 레이더의 대표격인 게 A사와 P사 레이더입니다. 그중 A사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의 약자로 수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인 P사보다 성능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파수와 TR 모듈인데요. 기존의 P사 레이더는 동일한 주파수만 보낼 수 있었고 전파 발생기인 TR 모듈을 한 개만 가지고 있어서 한 개의 전파만 각재 송수신기를 통해 발사하지만 반면 A사는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주파수를 내보내는데요. A사는 여러 개의 TR 모듈이 탑재돼서 각재 모듈이 따로따로 전파를 송수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낮은 피탐지율과 자체적인 재밍 기능입니다. A사는 임의의 주파수를 여러 가지 전파를 통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마치 암호문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전파를 적이 탐지하더라도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전파인지 인위적으로 내보내는 전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A사 레이더가 레이더 재밍 공격에 매우 강한 것인데요. 또한 A사 레이더의 주파수가 공격당하면 다른 주파수로 옮겨가서 운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레이더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또 레이더 제밍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주파수를 마음대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부수적인 기능인데요. A사 레이더를 통해 상대방의 레이더 주파수를 찾았다면 그것과 똑같은 주파수에 맞춰서 고출력 빔을 쏘게 되면 레이더가 마비되는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FA-182F 슈퍼호넷은 180km 밖에서 E2C 조기경보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에서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를 2019년 개발했습니다. 2015년 미국의 A사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절당한 지 약 4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KF-21에 이런 국산 A사 레이더가 탑재된다면 적보다 먼저 보고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대응 능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레이더 기술을 해군에도 접목시켜 더 막강한 해군력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군 호위함급에 탑재되는 신형 MFR 레이더입니다. 울산 배치3 차기 호위함의 통합 마스트에 MFR 레이더가 탑재된다는 소식 때문에 얼마 전 일본이 크게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어렵게 만든 통합 마스트를 기술력도 부족하고 개발 시간도 짧은 한국이 자신들보다 뛰어난 통합 마스트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MFR 레이더는 다기능 레이더의 약자로 탐지, 추적, 전자전, 유도탄 유도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MFR 레이더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지만 특히 전함의 통합 마스터와 합쳐지면 여러 가지 장점을 선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레이더를 각자 붙이게 되면 레이더 구성도 복잡하게 되고 무엇보다 EMI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는데요. 하지만 MFR 레이더는 하나의 마스터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EMI를 회피하고 센서 및 통신 장비의 운용성이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탄 면적이 대폭 줄어들고 선체 스텔스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 레이더가 하나의 구조물에 모여있기 때문에 정비성이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레이더 운영간 탐지 불가능 지역인 음영구역을 해소할 수 있어서 표적 탐지와 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래서 울산 배치3에 탑재된 MFR 레이더는 단순한 호위함이 아닌 스마트 군함 또는 미니 이지스로 불릴 정도로 그 성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도 탑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공 지대공 미사일에도 같은 MFR 레이더가 탑재되었던 만큼 울산함에 배치될 때에는 지금보다 더 성능 향상이 된 레이더가 탑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다른 나라들은 꿈도 못 꾸는 시간에 그들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더 뛰어난 기술력으로 최신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